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이 닥터스 프로그램 처음 접하시는 신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참들을 위해서 산들이가 닥터스 프로그램에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병동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과도 있고 약국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다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병동 관리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 병동 관리에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에요. 병동관리 메인 화면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 기본 메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퀵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메뉴하고 퀵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기본 메뉴 또 하나하나에 밑에 또 하이 메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메뉴 밑에 있는 하이 메뉴까지 전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지금 이 기본 메뉴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산들이가 좀 확대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 메뉴에 지금 입용봉급도 쭉 기본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입원 병동 여기를 짠 하고 눌렀더니 밑에 하위 메뉴로 이렇게 하위 메뉴가 쫙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메뉴인 새 화면부터 해가고 맨 밑에 종료까지 이렇게 메뉴가 쫙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산들이가 여기에 간호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간호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지금 이 새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환자, 새로운 화면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다가 이제 환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른 거는 특별히 사용할 게 없고 이 저장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 메모란 같은 데다 적고 나서 저장을 할 때 눌러주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이 픽업을 누르시면 우리가 픽업 받을 수 있는 창 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픽업에 관한 내용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픽업이 뭐 어떤 약이 어떻게 났는지 그거를 본 다음에 픽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업 밑에 DC가 있는데요. 이 DC 리스트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환자를 조회를 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DC 리스트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환자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떤 걸 DC할 건지 확인을 해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DC하고 싶은 오더가 며칠까지 났는지 이렇게 오더가 쫙 날짜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DC하고 싶은 날만 DC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 두 개 다 전체 다 DC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위에 있죠. 여기에다 체크박스를 해주고 DC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1일에서 6일까지 오더가 났잖아요. 근데 오늘이 3일이에요. 그러면은 1일하고 2일은 이미 우리가 액팅 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서 DC를 하게 되면은 이 액팅 처리된 1일하고 2일 날짜 거는 DC가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액팅 처리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전체적으로 DC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날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위에 액팅 처리된 거는 이렇게 음영이 좀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액팅이 안 된 거는 그냥 하얗게 나타나요. 그럼 이 하얗게 나타난 부분만 체크해서 DC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에서 위에 메뉴에 이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은 음영 처리된 액팅 처리된 거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DC를 눌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시기가 있고 시기 패스트트랙이 있고 시기 30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먼저 이 시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지금 빨갛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 시기를 바꿔줄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기를 누르면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환자 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입원 왔다 했을 때는 일반식 있죠. 일반식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누르면 두 번, 세 번 누르면 세 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란에다가 뭐 매운 걸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짠 걸 싫어하든지 이걸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시기 메모를 딱 누르면은 또 하나 팝업창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이 메모 사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맨 밑에 이렇게 이 메모란에다가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당뇨 환자다 하면은 당뇨식을 해 주셔도 되는데, 죽을 드시면 당뇨식 죽, 아니면 뭐 당뇨 미음, 이렇게 여기서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패스트릭이 있는데, 시기 패스트릭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환자 이름들이 짝짝짝짝 떠 있는데 산들이가 지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침에 일반식으로 먹는다. 지금 아침이거든요.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일반식으로 먹고, 이 환자도 일반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 환자한테 보호자가 있어요. 개인 간병이겠죠. 그래서 그 보호자 시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아침 시기만 싹 돼 있는 게 이 시기 패스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삼식 패스트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삼식 패스트릭은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기초를 보시면은 기초에 바이탈하고 바이탈 패스트릭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바이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바이탈을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막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환자에 관한 데이터가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날짜별로. 그래서 이 환자 걸 보고 또 다른 사람 거 보고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클릭하면은 다른 사람 데이터가 딱 뜨게 돼요. 여기는 지금 병동에 환자 이름이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산들이가 개인정보 때문에 지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강산들이라는 환자가 열이 38도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 열을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환자 강산들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시간별 입력 있잖아요. 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밑에 이렇게 이 칸 맨 위에죠. 이렇게 칸이 새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창에 새 화면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다가 시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바이탈이든지 체온이든지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이 산들이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뭐 갑자기 피부가 떴다든지 아니면 바이탈이 흔들렸다든지 했을 때 한 사람만 입력할 때는 이렇게 바이탈 여기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 바이탈을 누르고 들어오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루틴 바이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바이탈 패스트릭 이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 누르고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시간이 있잖아요. 이 날짜하고 시간을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환자가 한 명 한 명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환자에 관한 내용을 그냥 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따로 뭐 환자를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이 환자에 관한 거는 여기다 짝짝짝 입력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슬립인데요. 슬립. 이 슬립은 뭐 검사, 방사 이 거의 두 가지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검사 슬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검사 슬립을 딱 누르면 또 이렇게 창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 위에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 슬립도 똑같이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뭐 판독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슬립지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일자별로 뭐 며칠날 예전에 한 것도 있고 현재 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 거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우리가 이 차트 중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환자 차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환자 차트를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커다란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 환자가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외부 문서도 넣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입원 처음에 할 때 입원에 관한 서류를 싹 받아서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간호정보조사지라든지 아니면 욕창 사진,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이 차트에서 환자 차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 또는 F7을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를 누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옆에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 메뉴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 중에서 메뉴에 일단 이 투약 기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기록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투약 기록지 H는 가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로 이렇게 쫙 나타나요. 뭐 주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서 이거는 우리가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갈때 예를 들면은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들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가서 수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시경 하신다든지 할 때 이 투약 기록지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약 그쪽에서 약을 처방 받아야 될 때 우리 병원에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쪽에서 우리가 현재 처방한 약을 빼고 처방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외진을 가시면 우리가 이 투약 기록지를 빼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H는 이 가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는 세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약 이름이 이렇게 세로를 쫙 떴잖아요.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시간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빼줄 때는 이 버티칼로 해가지고 세로로 빼주거든요. 가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세로가 보기가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투약 기록지 같은 경우는 주로 세로를 이용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아이오 기록지인데요. 이 아이오 기록지 같은 경우는 인텍 아웃풋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대리병원에서는 아직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재활병원이라. 근데 요양병원에 있을 땐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저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종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인텍 아웃풋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인텍 같은 경우는 뭐 경구로 드시는 거 밥이라든지 죽이라든지 과일, 물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구 외에 수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수혈하는 거 아니면 또 뭐 L2B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소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 나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석션에서 나오는 양까지, 그러고 나서 토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니면 대소변까지 대변까지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M 기록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공란 여기에 지금 원래는 환자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블러드라든지 이런 거 수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낙상인데요. 이 낙상 같은 경우는 낙상을 쫙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칸 지금 환자 정보를 다 지운 거잖아요. 여기서 환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환자 상태를 여기 체크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점수가 뜨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왼쪽에 날짜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시간별 조회인데요. 이 시간별 조회가 지금 기록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쯤 있는 욕창을 지금 하고 왔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간별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별 조회 용도는 우리가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데이가 끝나갈 때쯤 데이가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액팅을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별 조회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쫙 조회를 한 다음에 액팅 처리를 해주게 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별 조회를 보면은 날짜를 해준 다음에 오더가 있고 셀프 오더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시간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를 하면은
그 시간 보통 데이는 아침에 7시부터 뭐 15시 30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하면 그 시간에 액팅 처리해야 될 것들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액팅, 여기 오른쪽 액팅을 눌러주면은 한꺼번에 액팅 처리가 싹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에서 24시간 병동 보고서인데요. 이 20시간 병동별 보고서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의 여기에서는 요즘에 선택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번 컴퓨터 앞에 계시면은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리스트인데요. 이 워크리스트는 똑같이 이렇게 지금 기록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하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워크리스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 워크리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환자가 쫙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환자를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짠!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메모란에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짝짝짝 적어가지고 인계할 때 여기를 보고 워크리스트를 보고 인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워크리스트에 들어와서 막 인계를 하다가 이분 갑자기 바이탈이 궁금하다 하면은 뭐 기초를 바로 눌러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가 궁금하다 하면 여기 밑에 검사 결과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할 때 따로 병동관리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워크리스트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환자 오더 비교인데요. 이거는 환자 오더가 전날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을 때 이 기록에서 환자 오더 비교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옆에 예약인데요. 이 예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외출 외박 관리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출 외박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출 외박 관리를 눌렀더니 이렇게 창이 하나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환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여기는 나가는 시간 예를 들어 뭐 며칠 날 몇 시에 나갔다 하고 적어주고 들어오는 시간을 적어줘요. 그리고 사유 왜 나갔는지 그걸 적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 밑에 딴 하고 이 환자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나갔다라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입력을 하면 여기 밑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날 외출한 사람이든지 외박한 사람들 한꺼번에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인데요. 이거는 거의 산들이 병원에서는 사용을 안 해서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병동관리 프로그램을 막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창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로그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을 끄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기타를 눌러서 로그인 눌러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냥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닥터한테 환자가 어디 외래를 간다 해서 진료 의뢰서를 끊어주세요 했을 때 닥터가 의뢰서를 끊잖아요. 그날 작성을 하면은 여기 진단서를 누르면 오늘 작성했다고 날짜가 쫙 뜨는 거예요. 진단서 내용이 뜨는 게 아니고 날짜가 뜨면 이제 작성을 했구나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원무과에 전화해서 무슨 과에 어떤 환자가 무슨 과에 진료를 가니까 의뢰서 좀 출력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원무과에서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은 갖다가 환자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환자평가표 같은 거는 요양병원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산드리 병원에서는 아직 안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 같은 경우는 출력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환자 네임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환자 네임지예요. 그냥 이거는 환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침상 있잖아요. 침상에다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병실 입구 있잖아요. 병실 입구. 그래서 병실 입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활 갈 때 재활 시간표, 스케줄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 네임지는 침대라든지 아니면 병실 앞에 이름표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정 처방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향정 처방전은
딱뜨가 처방을 내면은 우리가 이 향정 처방전을 빼서 딱 약사님한테 이걸 갖다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사님이 여기에 있는 약을 조제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사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고 여기 향정 처방전 이렇게 말고 우리가 향정 처방전을 갖다 드리면은 약사님이 약을 진 다음에 여기다 사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국에서 이 향정 처방전에 출력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사인이 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약사님 사인이. 그래서 약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이렇게 약국에서 향정 처방전 출력을 해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약카드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드리 병원에서는 그냥 따로 스티커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빼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안 하는데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카드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짠 하고 이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전체 약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이렇게 짝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오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자기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여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환자 거 딱 갖다 놓고 또 이 환자 것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또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딱터가 오더를 내면은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봉투에다가. 그러면은 이 약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보관을 한 다음에 그날 먹을 약을 또 따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 환자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약을 약 봉투에서 빼서 하루하루 분에다 이렇게 넣을 때 이 약 카드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약 카드를 출력하는 겁니다. 다음은 PRN 오더 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우리 병원에 현재 입원하는 환자 전체 PRN 오더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N 오더를 보고 이분은 PRN 오더가 있구나 없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은 거의 이건 담당자가 하고 우리가 할 일 없고요. 그리고 이 F1을 누르면은 뭐 단축키도 나오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기본 메뉴가 끝났고 밑에 이 킥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 킥 메뉴 중에서 이 앞쪽 있잖아요. 앞쪽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앞쪽을 이렇게 보면 맨 먼저 환자 조회가 있잖아요. 근데 환자 조회는 이렇게 아까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환자를 치면은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밑에 쫙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고 뭐 다시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런 반복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서 내가 뭐 과거 기록을 보고 싶다 하면 과거 기록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기록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현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조회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 화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에다 우리가 입력한 것들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픽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환자 픽업 내용 이렇게 뜨고 여기서 픽업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DC 목록이 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고 환자 평가번은 요양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기 같은 경우는 이거 시기 30 패스트릭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타난다는 거.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이 따로따로 그리고 시기는 입원 환자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때 이용한다는 거. 다음에는 이 킥 메뉴 중에 뒤쪽 있잖아요. 뒤쪽. 이 뒤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지금 투약 기록지 아까 세례로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오 기록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DM 기록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킥 메뉴는 대부분 위에 기본 메뉴에 있는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거의 산들이가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치 기록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시간별 조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액팅 처리 한꺼번에 할 때 이용한다는 거 24시간 병동 보고서는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워크리스트는 인기할 때 이 메모장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이 기본 메뉴, 킥 메뉴는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산들이가 이쪽에
위에 있잖아요. 이쪽 1번하고 2번 여기에 어떤 걸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들 있잖아요. 뭐 2번, 제2번 뭐 픽업 이런 거 그리고 이쪽으로 어떻게 무슨 용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산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